여러분, 워런 버핏, 이 투자기의 거장이죠. 근데 그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진짜 완벽하게 내 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궁극의 방법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5년 5월 4일, 갑자기 뉴스가 터집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와, 이건 뭐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아주 시급한 문제가 던져지는 겁니다. 전설이 이제 무대를 떠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하죠? 누구한테서 배워야 할까요?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조언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가 남긴 방대한 지혜, 이걸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버핏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찾는지, 근데 거기엔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궁극의 공부법은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의 글을 읽는 겁니다.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멍거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멍거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들의 책을 모두 읽었으니까 이미 그들 모두와 점심을 먹은 셈이다 라고 했어요. 와,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대가와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거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 최고의 방법도 당연히 그의 글을 읽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으로 시작합니다.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버핏의 글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훌륭한 출발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이 정말 좋은 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쩌면 아주 결정적인 한계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최신 정보가 빠져 있고요. 둘째, 아주 중요한 맥락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건 202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가상의 은퇴 시점, 2025년까지의 무려 4년치 통찰이 싹 다 빠져 있는 거죠. 그의 마지막 주주서한, 은퇴 발표 같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책에는 절대로 담길 수 없는 주주총회 Q&A에 숨어있는 그 깊은 맥락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2013년 주주서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버핏이 아내의 유산을 위해서 남긴 조언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현금 10%는 단기 국채에, 나머지 90%는 아주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근데 이걸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잠깐만, 왜 자기 회사 주식?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라고 안 했을까? 평생을 바친 자기 회사잖아요. 근데 왜 인덱스 펀드였을까요? 주주서원만 100번 읽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몇 년 뒤인 2017년 주주총회 Q&A에서 나옵니다. 버핏의 목표는 재산을 막 불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내의 마음의 평화였던 거죠.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언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파트너인 찰리 멍거 생각은 또 달랐다는 거예요. 내 가족은 당연히 버크셔 주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미묘한 차이, 이런 깊은 속뜻을 Q&A가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버핏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기분에서 심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 와닿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주주서한 책이 수학의 정석 기본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죠. 하지만 주주서한 전체 원문에다가 Q&A까지 전부 다 보는 건요. 마치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다가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에 담긴 해설집까지 같이 보는 것과 같아요. 어느 쪽이 수학 실력을 더 확실하게 키워줄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계입니다. 지나친 단순화. 버크셔라는 회사를 진짜 이해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피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게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이 책이 읽기 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핏 성공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사업 같은 좀 어려운 주제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로트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료를 미리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죠. 그 사이에 잠시 회사에 머무는 돈, 이게 바로 플로트예요. 버핏은 이 공짜 돈을 수십 년간 굴려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버크셔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의 핵심 원리를 그냥 놓치고 마는 겁니다. 버핏이 보험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만약 찰리 먼거와 나 그리고 보험 사업 책임자인 아지트 자인 이렇게 셋이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는데 단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아지트에게 헤엄쳐 가십시오. 와,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책에서 생략된 주제가 사실은 버핏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쵸? 대가에게서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편집되고 요약된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온전히 담긴 완전한 작품이 필요해요. 즉, 주주서한 원문 전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보여주는 Q&A까지.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한 세트인 겁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찰리 먼거의 말에 빗대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읽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